이게 진짜 경기 침체입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경기 침체 사인이에요. 자, 중국. 자, 저번 시간에도 중국이 나갔었죠. 지금 중국발 뭐 산업지표라든가 소매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14억 인구 대국도 옛말 중국 자녀 셋 낳아라 전전긍긍. 인구가 줄었고 낙태금지 담은 출생률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대한 관한 지도 의견 발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도가 인구수를 넘었을 겁니다. 통계상으로 따지면 뭐 중국이 뭐 인도보다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통계를 하게 되면 인도가 아마 중국보다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모범 가족에서도 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모범 가족? 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재밌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자, 인구 대국 뭐 해가지고 뭐 자녀 셋 낳아라.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 자, 중국 7월 청년 실업률 19.9%, 사상 최고치 달성. 중국의 7월 실업률이 5.4%로 하락을 했답니다. 근데 16세에서 24세까지 인구 조사 실업률이 1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요. 청년 실업률이 19.9%,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죠.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신규 고용 여력 현저히 감소했으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 여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청년 고용이 많은 3차 산업, 우리 서비스 산업들 산업이 느린 회복은 청년 실업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중국의 고용 지표, 고용 시장도 좋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중국도. 자, 미국은 뭐 고용 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 44도 폭염에 애플 테슬라 납품 공장 멈춰 공급망 타격. 지금 중국이 폭염 그리고 또 가뭄까지 지금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중국이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열어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인하를 해도 부동산 시장을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제조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산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자, 지금 보시면 그 폭염이랑 이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스촨성이라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뭐 닝더스 다이라고 있습니다. 닝더스 다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중국 배터리 1등 기업인데 얘네들이 스촨성 청두시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촨성이 어떻게 됐어요?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16,500여 곳 기업이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닝더스다이 중국 배터리 1등 기업 얘네가 청두시 스촨성 청두시에 있는데 지금 가동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또 스촨성에 또 누구 있어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해액의 원료인 뭐 리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의 생산 거점이 스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튬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29%를 차지한다 그래요. 한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죠. 뭐 27만 4천 톤 정도 생산 능력이 있는데 리튬을 생산하는데 리튬 생산 거점이 지금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공급망 이슈가 또 떠오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만 그럴까? 애플상 애플워치랑 아이패드 만드는데 폭스콘 얘네 우리 폭스콘이 얘네가 이제 아이폰을 조립하고 뒤집어지게 거의 뭐라 그럴까? 애플의 설치라든가 이제 조립 같은 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 기업이죠. 근데 이 폭스콘 공장이 청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도 지금 가동 중단됐어요. 그리고 중국 최대 액정 패널 생산 뭐 산업체
경동방과 기집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도 가동이 중단됐다. 액정 패널이 지금 생산이 안 되면 TV라던가 반도체 모니터 당연히 공급망 차질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당연히 우리 또 공급망 이슈가 떠오를 거고, 단기적으로 또 다시 가동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피해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물가도 8.5%까지 쭉 내려왔던 게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찝어가지고 철강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글로벌 큰손 중국 휘청이자 국제 철강석 가격이 급락을 했다. 중국의 7월 소비 생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그렇게 되면 철강석 가격이 연일 하락 중입니다. 보통 철강석이 텐진항으로 이렇게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철강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아, 철강석 많이 안 쓰겠구나. 수요가 감소하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는 거,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미국 CPI 8.5%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진데 일조했던 이유,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수요량 감소를 예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침체 되면서 건설업계 타격 입었죠. 고용지표도 안 좋았고, 또 지금 또 중국에서 또 뭐가 안 좋냐면 방금 전에 청년 실업률 7월달 19.9% 거의 20%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은 경제 침체 때문에 신규 고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3차 산업, 안 그래도 지금 구인난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뜻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지표들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걸 뜻하죠.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까지 높아진다? 중국이 고용시장이 안 좋고 중국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 중국 그 전 세계 공장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 정부에서 대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고, 헝다나 이런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거의 한 30개 가까이가 도산을 했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교육비가 너무 올라갔어. 한국들 그리 우리 대치동 가면은 어머니들 뭐라 그럴까, 학구열이 엄청나죠. 내 자식은 여기 다녀야 되고 영어학원, 유치원, 무슨 어디 학원 다 다녀야 돼.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교육비가 계속해서 경쟁이 붙고 올라가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를 금지했어요? 사교육을 금지 조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악효과가 나면서 계속해서 대출 제한했고, 부동산이 전체 경제의 거의 한 25% 가까이, 한 3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침체되고 경기 침체 가고 부동산 산업도 무너지고 건설업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다 야기시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업계 타격 받았죠. 고용시장도 무너졌죠. 교육시장, 청년 실업률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 좋은 지표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걸까? 일단은 국제유가가 지금 스물스물 조금씩 빠지고 있죠. 스물스물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중국이 무너지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우리 국가한테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이렇게 연쇄작용을 해서 이렇게 안 좋다, 그런 것들은 안 좋겠지만 조금씩 빠지는 건 좋다. 근데 이게 갑자기 빠졌어. 국제유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갑자기 쭉 빠졌어. 그게 뭐예요? 이게 진짜 경기 침체입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경기 침체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지표들로 인해서 서서히 빠지는 건 괜찮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가도 서서히 빠지겠죠. 그만큼 조금씩. 근데 만약에 반대로 국제유가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가격이 쭉 빠졌어. 그러면 진짜 그건 안 좋다. 경기 침체다. 리세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국에 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 10곳 중에 6곳 하반기 수출이 줄어든다. 중국 수요 감소. 중국이 안 좋으면 어떤 국가들이 안 좋아요? 우리 한국, 태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들 다 쓰러집니다. 중국이 쓰러지면. 자, 국내 기업 10곳 중에 6곳 하반기 수출이 줄어든다. 우리 반도체만 따졌을 때 반도체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38%, 그리고 한 20% 가까이, 38%가 홍콩, 20%가 중국, 거의 한 60% 가까이가 중국과 홍콩한테 수출을 하죠. 이런 것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미국 그 반도체 법안들이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 마냥 상승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연쇄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거다. 가뜩이나 지금 한국이 우리 실질금리 GDP가 성장할 것 같고 국가 경쟁 그 성장률이 높게 전망을 하면서 실질금리가 높을 것 같아서 버텼는데, 이렇게 되면 안 좋다. 우리 수출이 좀 줄어들면 한국한테도 굉장히 안 좋다. 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 수출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까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흔들린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다른 국가들은 거의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중국은 경기 침체 기정사실화다. 거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거시적 경제 참 안 좋아질 건데 그럼 누가 돈을 버나요? 디지털 자산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이 저점 아닌가요? 단타 아닌 이상 지금 저점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거시적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우리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떨 것 같나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우리는 요것만 갖고 있으면 돼. 이게 뭘까? 미국 주식? 비트코인? 코스피? 현금. 물론 저점이 오면 그때 저점이 올 거고, 그때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냥 매력적인 자산 시장을 그냥 선택하면 돼. 부동산 사고 싶으면 부동산 사고, 미국 주식 사고 싶으면 미국 주식 사고.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택도 없는 소리. 경기 침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시장, 뭐 자산 상품들, 매력적인 자산들 다 떨어집니다. 다 박살나요. 다 개박살납니다. 현금 빼고는 살아남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 지금 뭐 비트코인을 뭐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뭐 잘했다고 하죠. 마음 든든하죠. 6월달에 막 비트코인 17.5K 멤버십분들 막 시그널 받고 매수하신 분들, 익절을 못 하시면, 현금을 안 늘리시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예요. 지금까지는 좋겠지만 현금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지. 경기 침체되면 다 빠집니다. 현금 빼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비트코인 뭐 금 오른다 뭐 오른다 얘기하시지, 다 빠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거시적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다. 코인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죠 말씀하시는데, 매수 매도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멤버십 시그널로 날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안 드려요.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